오늘 저는 부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영감을 주는 작품인 모건 하우설의 돈의 심리학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책은 주식을 선택하거나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재정 가이드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돈을 대할 때 보이는 사고방식과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로 부의 축적, 보존 및 행복과 관련된 많은 심리적 맹점을 드러냅니다. 이 책의 제목인 돈의 심리학은 핵심 관점을 강조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열쇠는 당신의 지능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매우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도 올바른 돈에 대한 관점과 행동 습관이 부족하면 진정한 번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축적과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부러움을 살만한 재정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의 필수적인 요점과 매력적인 측면들을 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아무도 정말 미친 것은 아니다. 저자는 합리적 의사 결정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개인적 경험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와 가족 배경에서 성장했으며 서로 다른 경제 환경과 시장 변동을 경험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독특한 재정적 관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미쳤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돈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 선택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운과 위험. 이 장은 운과 위험이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이며 재정적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성공을 우리의 지능과 노력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운의 요소를 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가 반드시 개인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생한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재정적 성취를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인 운과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경계심을 유지하며 성공 때문에 너무 오만해지거나 실패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장, 탐욕. 이 장은 인간 욕망의 무한함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충분함, 이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사회적 비교와 증가하는 욕망이 종종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 상태에 빠뜨린다고 강조합니다.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 결국 이미 획득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성취를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우며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된 후회할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 복리의 마법.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한 복리는 이 장에서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설명됩니다. 저자는 시간이 복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투자 수익률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시간이 작용하도록 놔두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자립의 핵심은 지속적인 투자와 복리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느리지만 안정적인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장, 자만과 부의 보존. 이 장에서 저자는 부를 축적하는 것과 부를 보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술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이어야 할 수 있지만 부를 보존하는 것은 겸손, 신중함, 그리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부 보존의 핵심은 저축과 균형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내에서 생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며 수입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안전마진을 남겨두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기존 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장, 롱테일 효과. 전통적인 관점은 성공이 정확한 예측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제안하지만 이 장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투자 영역에서 소수의 성공이 종종 대부분의 수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몇 개의 주식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성과를 평균보다 훨씬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가 없고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고 실패 시에도 회복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패가 투자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7번째 장, 자유. 이 장에서 저자는 돈과 자유 사이의 깊은 연결을 탐구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가져오는 시간의 자유와 선택권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감이 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자는 또한 물질적 부를 과도하게 추구하면 실제로 시간의 자유를 잃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8번째 장, 슈퍼리치의 역설. 우리는 종종 슈퍼리치의 삶을 성공의 모델로 봅니다만 저자는 이 장에서 슈퍼리치의 부의 출처와 축적 방법이 종종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성공은 레버리지, 위험, 그리고 우리가 복제하기 어려운 특별한 기회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습니다. 슈퍼리치를 모델로 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재정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9번째 장, 부는 사실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 장은 부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정의에 도전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부가 우리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수입, 우리가 가진 선택권과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을 구매하거나 과시적 소비에 사용된 돈은 실제로 더 이상 우리의 자산이 아닙니다. 부는 미래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적 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부를 축적하고 저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외적인 물질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장, 돈 저축하기. 부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은 부축적의 초석이 됩니다. 저자는 저축 능력이 우리의 소득 수준과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저축률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겸손한 소득으로도 의식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의 일부를 저축한다면 점진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저축 습관을 기르고 안전마진을 확립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번째 장, 합리적 낙관주의. 이 장은 투자 영역에서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진보가 순탄하지 않으며 다양한 좌절과 도전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합리적인 낙관주의자는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투자를 계속합니다. 과도한 비관주의와 공포를 피하는 것이 시장의 장기적 성장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12번째 장, 예상치 못한 일.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은 미래를 위한 오차 여유를 남겨두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계획하든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발생할 것입니다. 충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리한 재정 결정을 강요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성숙한 재정 태도입니다. 13번째 장, 오차 여유 남겨두기. 이 장은 오차 여유를 남겨두는 중요성을 더 발전시킵니다. 저자는 계획이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삶의 다양한 예를 사용하며 추가 자원과 유연성을 갖는 것이 미래의 도전과 예상치 못한 일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재정 계획에서는 완벽한 예측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이 변할 때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완충 장치는 우리의 재정적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14번째 장, 당신은 변할 것이다. 사람은 변하며 우리의 목표, 가치, 생활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합니다. 이 장은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젊었을 때의 목표가 노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의 위험 감수 능력도 미래에 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고 재정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15번째 장,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장은 투자 수익과 위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높은 수익은 종종 높은 위험을 동반하며 확실한 이득처럼 보이는 모든 투자는 엄청난 위험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저자는 너무 좋은 약속의 경계심을 유지하고 높은 수익의 유혹에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상기시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6번째 장, 당신과 나. 이 장은 개인 재정 목표와 시간 계획의 높은 개별성을 탐구합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재정 솔루션은 없습니다. 우리의 투자 기간, 위험 감수 능력, 재정 목표는 모두 우리의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깊이 이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재정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17번째 장, 비관주의의 매력. 합리적인 낙관주의가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중요하지만 저자는 또한 비관주의가 종종 사람들에게 더 쉽게 공감을 얻는다고 지적합니다. 나쁜 소식은 항상 좋은 소식보다 더 빠르고 넓게 퍼지며 이는 우리의 투자 감정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너무 집중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관주의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을 인식하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유지하며 시장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8번째 장, 무언가를 믿을 때. 이 장에서 저자는 투자 결정에서 신념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특정 투자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질 때 불리한 정보를 무시하고 심지어 투자를 2배로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은 맹목성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을 조정해야 합니다. 19번째 장, 관점 게임. 이 장은 재정 관리가 지속적인 학습과 조정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시간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발전합니다. 자신의 인지적 편향을 인식하고 재정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20번째 장, 나의 고백.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자신의 재정 원칙과 경험을 공유하며 단순함, 유연성,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진정한 부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상의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자신이 정의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후기, 미국 소비자의 발전 경로. 후기 부분은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시기에 걸친 미국 소비자의 재정 상태와 소비 습관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재정적 부정과 기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돈의 심리학은 독특한 관점으로 돈의 심리적 본질을 드러내며 재정 관리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마음가짐, 행동, 인지에 관한 수행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책은 구체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돈에 대한 관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부와 행복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